자, 그 다음부터 이제 캐롤의 학교학습 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교수학습 시간에 이 사람도 살펴봤던 것이고요. 5가지를 중요하게 설명했어요. 학교학습을 할 때. 자, 우리 강우영 학생과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김연아가 이기겠지. 다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예요. 그런데 강우영 학생과 김연아가요, 이용 커트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김연아요. 그래도 김연아가 이길까요? 김연아가 커트에도 소질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적성을 설명하는 적성. 그치? 아까 적성 나왔었죠? 금방 맞췄는데 여러분들이 캐롤이 설명하는 적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최상의 조건에서 커트를 하거나 트리플 악셀을 하거나 어떤 과제를 달성하려고 할 때 걸리는 시간이 적은 게 적성이 높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적성이 높겠어요? 바로 하는 것이 적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김연아는 트리플 악셀 밤새도록 연습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전에 연습한 것이 지금 쌓여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타고난 적성이 있으니까 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학습자가 최상의 수업 조건에서 주어진 학습 과제를 완전히 학습하는 데 필요한 총 시간량을 바로 적성이라고 하는 거죠. 적성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것은 잘못 연결하는 것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의 5가지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했을 때 좀 어려워 보이는 것은 긴 거잖아요. 그치? 적성이 이걸 설명하는 거고, 학습 지속력은 뭐예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그죠? 엉덩이에 살이 많다는 거예요?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즉 공부를 잘하려면 특정 학습 과제를 일정 수준으로, 내가 교육학개론 이 프린트 내장을 다 볼 때까지는 절대 전화도 받지 않고 일어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뚝심이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몰두해서 학습하는 시간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학습 지속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 두 개를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수업 이해력이라는 것은요, 교수님이 설명하는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를 얘기해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지? 그리고 수업의 질이라는 것은요, A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B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했을 때 누가 더 쉽게 재미있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지? 교사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습 기회는 뭘까요? 자, 수업에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번만 기회를 주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여러분이 정답을 맞출 때까지 여러 번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해내기 위해서 특정 학습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기회를 몇 번 줄 것이냐, 시간을 얼마나 줄 것이냐 하는 것을 학습 기회로 설명한 거예요. 알겠죠? 이 5개의 설명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하세요. 자, 교수학습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했었나요? 영화를 봤었어요. 새얼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새얼간이 영화를 보니까 어떤 인도 학생이 자살하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스트레스만 주는 평가라는 것을 왜 해야 하는가, 교육에서 평가가 왜 필요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었어요. 그죠? 근데 평가의 유형에는 수업을 시작할 때 하는 평가가 있었죠. 아까 퀴즈에 나왔는데 그게 무슨 평가예요? 진단평가.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의사를 찾아가면 제일 먼저 진단을 하죠. 어디가 안 좋네요. 검사를 해봅시다 라는 식으로 처음 시작할 때 하는 평가가 진단평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단평가는요, 우리가 아까 수업을 할 때 출발점 행동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평가죠. 그래서 출발점 행동이 어떤가 확인하고요, 오늘 수업에서 상위 과정으로, 아까 1차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2차 방정식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진단평가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형성평가를 볼 텐데요. 형성평가는 누가 소개한 거죠?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소개한 거예요. 줄 쳐보세요. 스크리븐. 스크리븐이요, 형성평가를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면 좋다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고 쪽지 시험을 볼 건데 그 쪽지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험 못 본 사람 때리려고 하는 걸까요?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오늘 수업에 이해를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다음 수업은 더 쉽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교육 과정의 질적 관리. 다음 수업에 교사로서 아 내가 이 수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학생들이 학습 곤란을 겪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무슨 평가예요? 형성평가. 그치? 형성평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형성평가의 목적이 뭔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잘 기억하고요. 자, 학습 곤란의 교정, 학습 행동 강화 여기에다 줄 쳐보세요. 세 번째 줄이 있죠? 학습 곤란의 교정, 학습 행동 강화를 위해서 활용되는 평가는 무슨 평가? 형성평가. 그치? 네, 총괄평가도 아니고요. 상대평가도 아니고요. 진단평가도 아니에요. 바로 무슨 평가? 형성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정리했던 진단평가요. 이게 맞는지 보세요. 퀴즈를 낼게요. 진단평가는 교사의 학습 지도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아니죠. 진단평가가 아니라 무슨 평가? 형성평가라는 거예요. 오케이? 되게 쉽죠? 다 기억나죠? 예전에 배웠던 거. 네, 그리고 아까 게임할 때 다 나왔던 것들이죠? 자, 이제 교육행정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교육행정이론에 무슨 관리론이 나왔을까요? 퀴즈 풀 때, 게임할 때. 과학적 관리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테일러라는 사람이 얘기한 과학적 관리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취업을 해서 이제 헤어샵에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처음에 딱 입사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일을 할래요? 내가 일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일을 잘하는 선배를 잘 눈여겨보면 그대로 따라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과학적 직무 분석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그 테크닉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을 잘 관찰을 해서 그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 두 번째는요. 헤어샵 입장에서는 스텝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성실하고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죠? 얘가 들어오면 문제만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을 뽑지 않잖아요. 그치? 인사 선발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아, 정말 예술대 회원비용 전공이야? 믿고 뽑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면 좋겠죠? 인사 선발이 중요하다라고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론에서 강조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일을 하다 보면 헤어샵에 원장이 있고요. 디자이너가 있고요. 스텝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이좋게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협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트러블이 생기면 제가 급여가 너무 낮아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결근을 했어요. 그러면 헤어샵 입장에서도 직원이 안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협동관리라는 것은 관리자와 근로자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겠죠. 그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기능적 감독이란 얘기예요.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네 가지 원리는 이 네 개 지금 살펴본 것이 포함이 되는데 이게 맞는지 보세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따르면 행정적 인간형을 제시하였다. 맞을까요? X. 여기 들어있지 않으니까 X야. 근데 행정적 인간형이라는 것은 수업 중에 다루긴 했어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사이먼. 여러분이 쌈디, 그지? 쌈디라고 막 얘기하면서 웃었던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행정적 인간형은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경제적 인간형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차 살 거예요? 차 몇 살 때 살 거예요? 안 사요. 안 살 거예요?
교수님은 30살이 될 때 돈을 모아서 아주 조그만 차를 샀는데 돈이 없어서. 근데 그 차를 살 때 엄청 많은 정보를 한 달 동안 수집해서 다 비교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대학원도 다니고 있었고 했는데 밤새도록 정보를 찾아서 블로그에 막 정보를 찾고 전화로해서 물어보고 하면 경제적 인간형에 따른 의사결정 방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서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것을 고르겠다라고 하면 몸살이 나요. 그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두루두루 있는 남자들을 다 비교 분석해가지고 결혼을 지금 하는 게 맞느냐, 이 사람이랑 하는 게 맞느냐 막 했더니 아팠어요. 거의 알아놓을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 인간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담이 있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최적의 것을 그런대로 괜찮은 것을 고르자라는 것이 바로 행정적 인간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테일러가 얘기한 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이 네 개를 잘 기억하세요. 테일러가 얘기한 것이 뭔지.